아이가 막상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체감이 안 돼요. 그냥 뭔가 쓰는 거에 급급하고 막 막아야 될 관리비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내 집 마련했고 순자산만 15배 이상이 늘었어요. 잘 사냐 못 사느냐의 판가름이 정말 이 신혼부부 이 초반에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라는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경제권을 누가 가져야 되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가 생겼는데 덜컥? 그때부터 뭐 해야 되지? 정말 누군가 나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언니가 있었다면 제가 그 감정을 다 느껴봤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은 했는데 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남편도 연봉이 높지 않아.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맡기겠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또 어떤 분은 목표로 했던 5천만 원을 벌써 달성을 했다라는 글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돈.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이 제약받지 않는 것.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일사천리로 가거든요. 근본이 잡힌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뭘 쌓아도 뿌리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사이클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나한테 딱 맞구나. 나라도 할 수 있구나.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모든 부부들이 들어야 될 강의예요. 배우자랑 손잡고 같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이자 돈관리 코칭 전문가 구채희 작가입니다. 저는 7년차 워킹맘이면서 유튜버, 인스타그램, 블로그, 도합 36만 팔로워를 보유한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이거나 갓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 N년 차가 됐는데도 도대체 돈이 모이지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도대체 결혼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 거야? 집은 살 수 있긴 한 거야?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아이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지? 자, 일단 돈 얘기 이전에 결혼의 본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할까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상대 덕보려고? 아니면 해야 할 나이가 돼서? 아니죠. 아마 대부분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면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다. 혹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할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진다. 그럼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 동기가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 먹고 사느라 바쁘거든요. 돈 버느라 바쁘고 대출 갚기 바쁘고 빠듯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여유가 없고요. 조급해요.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 뾰족해지고 돈 때문에 다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TV에 나오는 부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책임감이 없다, 게으르다, 배려심이 없다, 날 무시한다 등등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래요. 제가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행복에, 사랑에, 가족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싱글 때는 솔직히 나 혼자 벌고 나 혼자 쓰고 투자가 잘못돼도 그냥 나 혼자 책임을 지고 끝나면 돼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경제력이 없다. 경제관념이 없다. 그럼 나의 무능함이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몸이 아픈데 회사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당장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요. 아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고 좋아하는 거 배우게 해주고 싶은데 이걸 쓰고 나면 당장 생활이 안 돼. 너무 빠듯해. 아내 생일에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또 비참해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자유란 5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이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최소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인생에서 부부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돈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결혼 전에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 시댁, 육아 얘기만 하고요. 결혼 준비할 때 다들 예단, 드레스 얘기만 하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워갔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저는 싱글 때 전세 사기로 1억 원을 날린 경험이 있었고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을 만큼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저축해 가면서 부동산 임장 다니고 엔잡러로 이것저것 일해 가면서 지난 6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자산이 신혼초 대비 15배 넘게 늘더라고요. 지금은 부동산 2채 그리고 주식 투자금만 수억 원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남편 드림카도 장만을 해서 자산이 따져보니까 27억 원 정도를 넘어갔더라고요.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은 지금 15억 원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 주위에 저보다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6년 만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황금 같은 신혼기간 5년에서 7년, 이 기간을 허무하게 날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재테크는 무조건 싱글의 재테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그 옛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1+1이 2가 아니고요. 11이에요. 온전히 스스로 독립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최소 5배 넘는 동력이 생겨요. 저희 부부만 해도 둘 다 결혼 전에는 경제관념이 1도 없었는데 간절하니까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니까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니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5억, 10억, 1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자, 인생의 주기마다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0대 때는 수험 공부, 20대 때는 첫 사회생활, 취업 준비, 배낭여행. 마찬가지로 신혼 때는 무조건, 특히 아이가 없다면 더더욱 재테크에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최대 10년이 재테크의 황금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값이 많이 바뀝니다. 주변에 먼저 결혼한 선배들 중에 돈을 못 모은 들의 푸념이 몇 가지 있는데 딱 2가지 케이스예요. 신혼 때 경제적 목표 없이 어영부영 시간 허비만 한 케이스. 2번째는 부부가 1+1 합심하지 못한 케이스. 제 유튜브나 인스타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5년만 내가 빨리 알았어도 10년 전에 내가 이걸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작가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신혼 1년의 몰입이 40대, 50대 10년을 이깁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만들기 전에 싹 찾아봤어요. 직장인 재테크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자, 신혼 때는 어디 놀러 가서 돈 쓰고 다니지 열심히 돈만 안 모으거든요. 애 낳기 전에 돈 모아라, 열심히 씨드를 모아라 해도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안 들려요. 그만큼 수요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신혼부부들을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자가 되냐 못 되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냐 못 이루냐는 신혼부부 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였어요. 단순히 재테크 방법만 알려주는 이 강의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처음 돈관리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경제권을 질 거고 양가 경조사비는 어떻게 드릴 건지, 언제 집을 사야 하고 언제 사면 또 안 되는지, 아이를 낳으면 어떤 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3가지를 얻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명확한 꿈과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부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그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자,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뿌연 안개가 확 걷히는 것처럼 명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번째,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돈은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절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본질을 잊지 않고 내 힘으로 돈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릴게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원하는 곳에 쓰는 삶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예행 연습을 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배우자를 내 인생 최고의 머니메이트로 만드실 수 있어요. 현재의 수준으로 부부의 미래를 그리지 마세요. 나와 내 배우자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노력해서 바꾸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세요. 쟤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불만을 가지세요. 그리고 쟁취하세요. 자, 먼저 걸어간 인생 선배로서 끌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